해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로 넓고 크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성공을 내다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필요 조건이 되긴 해도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해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미래의 성공을 내다보는 것 외에 실소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바라보는 미래와 나머지 모두가 바라보는 현재를 연결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실상 현재에 만족하면서 미래를 그냥 내버려두기가 일쑤입니다. 미래를 향해 움직여야 할 지금 여기에 동기가 없는 한 우리는 절대 장차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오늘을 보상하도록 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해안가는 그저 해안가로 남을 뿐입니다. 반면에 미래가 오늘을 보상하도록 할 방법을 찾은 해안가는 특별한 해안을 지닌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경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각보다는 시각보다는 촉각입니다. 직접적인 감각 경험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 구조를 봐도 감각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드러냅니다. 우리 두뇌의 심피질은 전체 중에서 약 40% 정도가 시각, 청각, 촉각의 정보를 처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미래의 사건을 상상할 때나 과거 경험을 기억할 때 동일한 감각 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상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선 길게 보고 짧게 행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더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대 창의적인 해안가는 예술과 과학과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문학 강의가 그렇게도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에 대한 참된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실제 생활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유대인을 살려낸 독일의 기업가로 스필버그 영화에까지 등장하게 된 오스카 신들러는 아이디어를 파는 것은 어떻게 포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논리 설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뇌가 논리적인 선택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더 중시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사실이 안겨주는 감정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희망이나 공감 같은 감정으로 무의식적 두려움을 의식적인 열정으로 바꿔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은 불면증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잠들지 못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잠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불면증에 대한 공포로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비논리적이라고 강조해봤자 스스로 올가매는 협선사고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성과 논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감정의 치유는 또 다른 감정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불면증 치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분노를 논리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두뇌는 이성보다 감정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을까요? 생존을 위해서는 이성과 감정이 모두 필요하지 않은가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변형계에서 이성은 최근에 지어한 심피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부위의 해부적 생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감정은 이성보다 더 큰 영향력과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도체와 같은 변형계 구조는 직접적으로 두뇌 운동센터와 연결되어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감각 정보도 심피질보다 변형계에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형계가 받아들인 정보는 그 후에 심피질로 들어간 정보보다 한층 거칠고 자극적입니다.
변형계는 정확하기보다는 신속한 정보를 원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기준으로 행동을 합니다. 변형계가 만드는 결과는 심피질의 그것보다 한층 빠를 뿐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몸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심피질이 이성이 늘 패배한 이유는 편도체에서 나오는 신경섬유가 편도체로 들어가는 신경섬유에 비해 훨씬 더 잘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꿀나파를 부는 동안 심피질은 속삭이는 정도에 밖에 안 됩니다. 생각의 경험과 느낌의 경험을 비교해봐도 변형계와 심피질의 차이를 확연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뇌의 변형계에서 나오는 두려움, 분노, 욕망 등의 느낌은 심피질이 만드는 생각들보다 훨씬 강렬하죠. 감정의 심에는 신체 감각까지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형계가 심피질의 고함을 질러들 때면 유장에 쪼여들고 심장막동과 호흡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온몸으로 변형계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뇌는 말하자면 관련 교육을 받은 선장이 조타실을 지키고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기관실을 맡은 배와 같은 꼴입니다. 조타실은 심피질에 해당하고 기관실은 변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타실에서는 바닥 한눈에 들어오지만 기관실에서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밖을 살필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실의 선원들은 선장보다 먼저 바깥을 볼 수 있고 선장의 명령 없이 항로를 바꿀 수 있는 이상한 배입니다. 선장의 일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관찰하고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 판단하며 계획하고 조언하는 정도입니다. 극박한 위험이 닥쳤을 때에는 기관실의 선원들이 선장에게 복종합니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 제가 얘기했습니다. 극박한 위험이 없을 때에는 기관실의 선원들이 선장에게 복종합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기관실 선원들은 두 분류로 갈려 있습니다. 한 무리는 위험이 다가오지 않는지 늘 살피면서 위험이 예상되면 바로 배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무리는 좋은 소식이 없는지 기대하면서 좋은 기회 쪽으로 배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장은 위험을 걱정하는 선원 무리가 배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면 조타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이 무리의 선원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장의 유일한 희망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무리가 걱정이 많은 무리를 물리치는 데 있습니다. 조타실에 있는 선장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내려보냅니다. 작은 구멍으로는 볼 수 없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우리는 남의 행동을 보면서 변형계와 심피질의 거울 신경세포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가령 테니스 코치가 시원한 올바른 서브 방법을 보고 있을 때 동작 피질의 거울 신경은 마치 우리가 직접 서브를 넣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처럼 두뇌 속에서 실제 행동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동작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정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도체 속의 거울 신경세포는 남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볼 때 작동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을 느낄 때 작동하는 바로 그 신경세포입니다. 남들의 얼굴에서 기쁨이나 분노를 감지하면 변형계는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그대로 반사합니다. 그러니 희망이라는 강력한 어휘가 풍부한 표정 및 비언어적인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었을 때 한층 큰 효과를 거두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는지요. 공간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한 사람의 열정이 상대의 변형계를 작동시키는 상황에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열광과 에너지, 낙관적인 생각을 발산하는 사람은 타인의 변형계에 똑같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마치 딱 맞는 주파수로 소리를 내면 유리잔이 공명을 일으키다 깨지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변형계와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낮은 높이로 말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노래를 해야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포스트잇 몇 장 붙이면 꽉 차버리는 작은 게시판과도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정보와 판단을 담아낼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이 작은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무의식은 국회 도서관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에 호소를 하라. 개인의 이익에 호소할 때만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샘 미터는 말하기를 내가 해낸 일은 전부 다른 사람 누군가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는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학습하려는 우리 두뇌의 특성을 월마트 창업과 함께 발전에 잘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지금 당장은 위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제나 좋은 징조이다. 당신이 그것들을 다른 측면에서 깨뜨려 볼 수만 있다면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